4학년 1학기 과학 5단원 혼합물의 분리 과학 100쪽 101쪽 관찰 50쪽입니다. 자, 드디어 4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 가지 재료가 섞여 있는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음식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여 있겠죠.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뒤에 나올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빔밥이에요. 자, 비빔밥인데 비빔밥을 보면 다양한 재료들을 비벼서 밥이랑 비벼서 먹는 음식입니다. 여기 지금 밥은 안 보여서 밥은 뺐는데 여기 보면은 뭐 소고기라든가 뭐 시금치 같은 나물, 그리고 버섯, 당근, 호박, 잎채소, 계란 같은 걸 한데 비벼서 먹죠, 그쵸? 그렇게 먹으면은 모든 재료가 어우러져서 먹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먹을 때 역시 막 비벼졌지만 소고기 맛도 나고 시금치 맛도 나고 버섯의 식감도 느껴지고 당근의 아삭함도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재료들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섞이게 되죠. 그런 비빔밥이었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김밥입니다. 김밥 역시 여러 가지 재료가 한데 섞여 있죠. 처음에 김을 깔고 그 위에 밥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단무지, 계란, 뭐 당근, 시금치, 맛살, 햄, 그리고 요즘은 뭐 메뉴에 따라 다양한 재료들을 넣죠. 뭐 돈가스나 참치, 뭐 치즈 이런 것들을 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김밥을 딱 먹었을 때 그 김밥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의 맛과 향, 식감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샐러드입니다. 지금 이렇게 샐러드도 역시 다양한 과일과 채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파프리카라든가 뭐 방울토마토, 호박, 그리고 각종 채소류, 그리고 과일들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이제 섞잖아요. 그리고 드레싱 같은 걸 부어서 우리가 다 섞어서 먹죠. 섞어서 먹으면 역시 각각의 재료들의 맛과 향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햄버거인데요. 햄버거나 뭐 샌드위치, 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빵과 빵 사이에 다양한 재료들을 끼워서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먹다 보면은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재료들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다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의 맛을 다르게 다 느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김치입니다. 네, 김치는 만드는 재료들에 따라서 또 종류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건 약간 파김치인지 열무김치인지 네, 그렇게 생겼는데 이 김치 또한 김치의 재료가 되는 거면 배추김치면 배추, 무, 뭐 파, 열무 이런 것들에 이제 양념이 되는 것들을 넣죠. 그런 재료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춧가루를 넣어서 만든 김치는 약간 이제 그 재료의 맛, 뭐 예를 들어서 배추김치면 빨간 배추김치면 배추의 아삭한 성질과 맛이 느껴지고, 그리고 고춧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 매운맛도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을 쳤기 때문에 약간 짭짤한 맛도 느끼고, 그 재료의 특징들이 사라지지 않고 김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로 간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고 있는다는 건 여러분이 아마 집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로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서 이 수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먹는 것이 좀 어려워서 그냥 교과서 사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본문 먼저 보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100쪽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김밥은 김, 밥, 단무지, 달걀, 당근, 시금치 등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듭니다.
역시 팥빙수 또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요. 보면은 김밥은 아까 얘기했죠. 이런 재료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먹다 보면 이 재료들의 느낌들을 모두 느낄 수가 있어요. 맛과 향, 식감 이런 것들을. 그쵸? 팥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팥빙수도 팥, 과일, 얼음. 물론 뭐 종류가 다른 팥빙수들은 또 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한 숟갈 떠먹었을 때 팥과 과일과 얼음의 느낌들을 다 느낄 수가 있죠. 그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재료로 간식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지금 과학책에 나와 있는 건 시리얼, 초콜릿, 말린 과일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과자라든가 뭐 초콜릿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로 좀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리얼, 초콜릿, 말린 과일 등의 모양과 색깔을 관찰하고 맛을 봅시다. 하나씩 일단 맛을 보시면 돼요. 뭐 종류별로 일단 맛을 하나씩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두세 가지를 섞어서 간식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모듬이 없으니까 내가 눈을 가리고 혹은 눈을 감고 간식을 먹어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맞춰보거나 생각해보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그 간식의 재료를 알아맞혔다면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 다녀오세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선생님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먹기가 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먹어봤던 경험을 한번 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도 여기 있는 것들을 몇 가지는 또 먹어봤으니까요. 그렇죠? 먼저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혹시 콘프머스트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거라던가 뭐 뭐 코코 뭐 막 이런 그런 것처럼 이제 우유에 타 먹는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보면은 어떤 모양인가요? 네, 약간 이런 모양이죠. 약간 원 모양에 가깝죠. 원 모양이고 그리고 주름이 좀 많아요. 약간 쪼글쪼글한 느낌들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은 지금 보면 보이듯이 황토색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맛은 어떤가요? 약간 고소하기도 하고 고소하고 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래도 고소한 향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약간 곡물로 만들어서 그런지 고소한 향이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둥근 초콜릿입니다. 여러분 M으로 시작하는 그 초콜릿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죠. 초콜릿은 이제 이 색깔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뭐 녹색, 노란색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맛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초콜릿 많이 먹어봤잖아요. 어때요? 네, 달콤하죠. 달죠. 그렇죠? 건포도입니다. 검정색인데 약간 둥근 모양이고 주름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색깔은 검은색 혹은 뭐 진한 보라색을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어보면 맛 역시 답니다. 달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여기 말린 망고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말린 바나나를 볼게요. 바나나가 조금 더 친숙한 것 같아서 자, 여러분 말린 바나나 보면은 역시 바나나를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말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나를 말렸는데 이것도 약간 원 모양이고요. 색깔은 노란색이고 그리고 맛은 달콤합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눈 감고 먹어봐도 그 맛으로 이게 무슨 재료인지는 사실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구분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개를 섞어 먹어도 예를 들어서 나는 눈을 감고 그냥 막 집었는데 이제 이 친구랑 뭐 이 친구를 같이 먹었어도 뭐랑 뭐랑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간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 섞었는데 바나나 맛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바나나 맛은 바나나 맛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초콜릿 맛 사라지나요? 네, 안 사라집니다. 초콜릿 맛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간식을 만들어도 그 재료의 맛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성질을 잃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는 게 오늘 배울 혼합물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럼 교과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밥, 팥빙수,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 간식 등에는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이게 중요하죠.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서로 섞여 있는 것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초콜릿은 초콜릿 맛을 잃지 않아요. 바나나는 바나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혼합물을 찾아봤는데 한자로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거든요. 섞을 혼이에요. 섞어서 합합니다. 단순히 섞는 거예요. 그 물질들을, 물건들을.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로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음식들, 비빔밥도, 그리고 김밥도, 샐러드, 햄버거, 김치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 성질과 맛과 향을 잃지 않은 채로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혼합물이 아닌 것과 혼합물인 것을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혼합물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슬라임인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한때 엄청 유행했었죠. 액체 괴물 슬라임. 자, 슬라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킹 소다와 물풀과 세안액, 그 리뉴라고 부르는 세안액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 베이킹 소다는 가루입니다. 그렇죠? 가루고 물풀이랑 세안액은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었더니 뭐 이 느낌의 베이킹 소다의 성질은 사라지죠. 물풀의 성질도 뭐 약간 좀 쫙 붙긴 하지만 완전히 막 붙어서 안 떨어지거나 하진 않고, 그쵸? 세안액도 완전 물처럼 그냥 퍼지거든요. 근데 그 성질들이 다 사라지죠. 슬라임이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료가 여러 개가 되지만 혼합물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서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실험 관찰로 한번 가볼 텐데요.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실험 관찰 50쪽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실험 못 해본 친구들 있잖아요. 못 해본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뭐 점심을 먹고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녁 때, 점심을 먹기 전인 친구들은 점심을 먹을 때 그 음식들에 들어간 재료들이 어떻게 맛을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먹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실험 관찰 50쪽 하고 와주세요. 네, 실험 관찰 50쪽입니다. 1번 시리얼, 초콜릿, 말린 과일 등의 모양, 색깔, 맛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시리얼, 초콜릿, 그리고 뭐 건포도, 말린 바나나, 이걸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같은 경우 모양은 뭐 원 모양이고, 원 모양에 주름이 많죠. 주름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색깔은 무슨 색이었어요? 네, 그쵸, 황토색이었죠. 황토색. 그 다음에 맛은 어땠나요? 맛은 여러분 먹어봤을 때 달고 고소하죠. 고소한 맛이 더 크니까 고소하다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이 먹어본 경험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초콜릿은 우리 M으로 시작하는 그 초콜릿, 둥글다, 그쵸? 그 다음에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죠. 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등이죠. 그 다음 맛은 달다, 그쵸? 달콤했죠. 초콜릿은 달잖아요, 그쵸? 그 다음 건포도도 역시 원 모양의 주름이 있죠. 건포도도 아마 대부분 친구들 먹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색깔은 검정색 혹은 약간 진한 보라색이죠, 그쵸? 그 다음에 맛 역시 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말린 바나나도 원 모양이죠. 원 모양이 맞네, 그쵸? 둥글다 원 모양이 맞네. 그리고 납작하죠. 그 다음에 색깔은 노란색. 네, 같이 써주세요, 여러분. 맛은 역시 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다른 모둠이 만든 간식을 한 숟갈 먹어본 뒤에 간식의 재료를 알아맞혀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못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좀 이따 밥 먹을 때 한번 그냥 밥을 먹었을 때 그 밥에 들어간 재료들의 맛과 향이 그대로 나는지 혹은 간식을 먹을 때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리고 간식을 먹어본 뒤에 간식의 재료를 알아맞힐 수 있었던 까닭.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를 먹어도 재료를 알아맞힐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그 음식에 향이나 맛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성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도 각 재료의 맛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도 각 재료의 맛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쵸?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습니다. 더 생각해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생활 속인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서로 섞여 있는 혼합물을 찾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음식들 다 혼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빔밥, 그리고 샐러드,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햄버거, 뭐 등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막 이런 것들, 소금물, 설탕물, 소금물이나 설탕물 같은 것도 이제 혼합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소금물이면은 물의 성질도 있고 짠맛도 느껴지잖아요. 설탕도 마찬가지고. 근데 탄산수는 될까요? 탄산수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탄산수는 물이랑 이제 그때 그 재료들을 섞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게 생겨버렸잖아요. 막 거품이 공기방울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탄산수는 혼합물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교과서 100쪽, 101쪽, 실험가차 50쪽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